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 아시죠? 문화 자존심 하나만큼은 지구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나라잖아요. 할리우드? 그거 우리가 왜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로 유명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그런데요, 그 프랑스가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 중에서 딱 하나, 대한민국을 콕 찍어서 우리랑 같이 문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자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거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만든 국제영화 영상산업 정상회의라는 전에 없던 글로벌 협의체에서 대한민국한테 공동의장국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오늘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에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수교 140주년 기념이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보여준 행보가 정말 파격 그 자체였거든요. 보통 외국 정상이 다른 나라에 오면 어떻게 해요? 공식 일정 소화하고 숙소 돌아가고 경호 빡세게 받고 끝이잖아요. 근데 마크롱은 달랐어요. 공식 일정이 끝나자마자 우리 측 인사들한테 종로 피맛골이랑 익선동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지금 당장 여기 가고 싶어 라고 했대요. 프랑스 경호팀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대통령님, 안전 문제도 있고 일정상 내일 가시죠. 이랬는데 이 양반이 안 됐나 봐요. 고집을 꺾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금요일 밤에 종로 3가 골목길을 마크롱 대통령이 진짜로 걸어다닌 거예요. 그것도 갈매기살 굽는 냄새가 솔솔 나는 사람들 바글바글한 그 좁은 골목을요. 경호팀은 바짝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 있었고 시민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면서 통제하려 했는데요. 그때 마크롱이 경호팀한테 한마디를 딱 했대요. 프랑스어로 조용히 해 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여기는 한국이야 라는 의미였던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유럽 강대국의 대통령이 자기 경호팀한테 여긴 한국이니까 괜찮아 라고 했다는 게요. 이게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깔려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마크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은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한텐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편의점 가려고 밤 11시에 슬리퍼 끌고 나가는 거, 새벽에 산책하는 거,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거.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래요. 진짜 아니래요. 유럽이나 미국, 남미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은요, 한국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소매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쪽에선 밖에 나갈 때 가방을 몸에 꽉 밀착시켜야 하고 패션은 포기하고 허리에 차는 납작한 가방을 매야 하고 심한 경우엔 무장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기도 한대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요. 카페에서 노트북 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그대로 있고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대놓고 들고 있어도 아무도 안 뺏고 마트 앞에서 양손 가득 짐 들고 걸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국제 통계를 봐도 한국의 치안 수준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 규모로 촘촘하게 감시 체계를 갖춘 곳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사실상 없어요. 살인사건 발생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미제 사건 비율도 극히 낮고 골목마다 설치된 CCTV 덕분에 절도범은 순식간에 잡히는 나라거든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이나 프랑스, 심지어 미국보다도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88 올림픽이랑 2002 월드컵 때문에 인프라 깔은 거 아니냐, 외국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올림픽이랑 월드컵을 개최한 유럽 도시가 한두 군데예요?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베를린. 이 도시들도 국제대회 때 안전 인프라를 엄청나게 확충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소매치기, 강도 같은 범죄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우리랑 뭐가 다른 거냐고요? 한국은 그 인프라를 토대로 진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못한 걸 우리는 해낸 거라고요.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 답은 하나로 모이더라고요. 한국인의 국민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웃 간의 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남한테 먼저 잘해주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도 기본적인 예의와 친절함을 보여주는 게 한국인한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건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치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마크롱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마크롱이 종로를 돌아다닐 때 갑자기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깜짝 놀란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셀카 찍자는 분들, 악수하자는 분들한테 마크롱이 하나하나 다 응해줬대요. 어떤 시민이 가까이 다가가도 경호팀이 거칠게 막거나 하는 상황 없이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진 거죠. 1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세계 강대국 정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크롱이 그때 찍힌 영상들이 SNS에 올라왔는데 표정을 보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게 느껴져요. 아무도 부탁 안 했는데 마치 나 지금 한국에 있어, 봐봐 얼마나 좋아 이러는 것 같은 얼굴이에요. 거의 한국 관광 홍보대사 수준이었죠. 그리고 마크롱 부인인 브리짓 여사는요, 딱히 경호원도 없이 그냥 외국인 관광객처럼 홍대를 구경했대요. 이것도 시민들 카메라에 찍혀서 화제가 됐는데 해외 네티즌들이 이 영상들 보고 경악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경호 없이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안전에 대해 줄줄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간증하듯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크롱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녔는지 이해가 되시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는 단순히 한국 안전하다더라 수준이 아니에요.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자,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가 한국한테 공동의장국을 제안한 그 협의체 이야기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영화, 드라마, 비디오 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의체를 직접 만들었어요. 이름이 국제영화 영상산업 정상회의인데요. 이런 형태의 글로벌 문화협의체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국제협의체라고 하면 안보 문제, 무역 문제, 기술 문제 이런 걸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 콘텐츠만을 위한 정상급 회의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마크롱은 이 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장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것은 약 130년 전 첸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처음 만들어냈던 그 순간만큼이나 상징적인 사건이다. 영화의 탄생에 비교한 거예요. 그만큼 이 협의체가 갖는 의미가 역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프랑스가 한국을 선택한 건 그냥 한국 좋으니까가 아니에요. 국가 간 협력이라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국익의 문제거든요. 프랑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공동의장국을 정할 때 어떤 나라가 우리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따졌을 거잖아요. 그 결과 나온 답이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한국 게임,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이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 빼면 솔직히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선 미국의 할리우드 질서에 맞서려면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파트너로 한국이 딱이었던 거죠. 실제로 프랑스 언론 반응이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산이나 원전 협력 같은 걸 주로 다뤘는데요. 프랑스 매체들은 의외로 한국의 문화적 위상에 엄청난 지면을 할애했어요. 한국이 프랑스의 문화 패권 파트너로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 거예요.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피가로 계열의 마담 피가로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이 매체가 마크롱 부부와 한류 스타들의 만남을 보도했거든요. 근데 기사 뉘앙스가 재밌어요. 한류 스타들이 프랑스 대통령 부부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다가 아니라 한류 스타들을 만난 우리 대통령 부부가 부럽다는 톤이었대요.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 한류 스타를 만나는 게 그 정도로 부러운 일이 된 거예요. 이거 상상이 돼요? 이번 국빈 만찬에서 브리짓 여사가 K-팝 아이돌한테 사인 앨범을 선물 받았고 다음날 오찬에서는 K-팝이 핵심 화제였대요.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랑 배우 전지현 씨가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프랑스 매체 오마이매그는 이 자리에 대해서 한류 스타들의 존재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외교와 대중문화를 결합하려는 열망이 확인된 자리였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프랑스 유력 매체 BFM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프랑스에서는 토론이 거의 국민 스포츠래요. 가족이랑 밥 먹으면서, 친구랑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쉬는 시간에 무슨 주제든 격렬하게 토론하는 게 일상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내가 최신 트렌드를 모르면 대화에서 뒤처진다는 강박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안 보는 사람들도 구독은 유지한대요. 왜냐하면 언제 토론 주제로 나올지 모르니까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게요. 그리고 그 프랑스인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즉 토론 주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뭔지 아세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래요. 기사에서 직접 이렇게 썼어요. 이 한국 히트작은 프랑스의 직장과 학교와 각종 모임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대화 주제다. 이 시리즈를 보지 않으면 대화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려면 한국 드라마를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한류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 부부가 한류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한류가 이미 거대한 문화 현상이 돼 있으니까 마크롱 입장에서 한류를 포용하는 제스처는 국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 한프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해보면요. 가시적인 것만 해도 엄청나요. 먼저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범위가 확 넓어진 거예요. 원전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애 강국 중 하나잖아요. 그 프랑스가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인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같이 뛰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교류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다음 가는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방산 협력도 빠질 수 없어요. 국방 분야에서 프랑스와의 협력이 한층 깊어졌고 AI 기술 협력도 확고히 했어요.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프랑스라는 파트너를 확보한 건 상당한 수확이에요. 거기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한 것까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자국 이익만 챙기기 바쁜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프랑스가 한국한테 같이 리더십 역할을 하자고 손을 내민 거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문화 패권 부분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가치를 가져요. 왜냐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랑 로봇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노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여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뭘로 채우겠어요? 결국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예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음악 듣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수천억 달러 규모인데 AI 기반 제작 기술이 결합되면서 그 규모가 더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 산업의 국제적 규범을 정하는 협의체 의장국 자리에 한국이 앉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쉽게 비유하면요, 반도체 산업의 국제 규범을 정하는 자리에 한국이 의장으로 앉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라는 걸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정상회의는 올해 9월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 세계적인 감독들, 유명 배우들, 각국 정부 책임자들이 다 모인대요. AI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도 핵심 의제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서 참석할 예정이래요.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장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오늘날 영상 산업이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나라들이기에 이 정상회의를 함께 추진하게 됐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도 한국이 없으면 이 협의체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한국의 문화적 힘이 그만큼 필수적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게요. 마크롱이 한국에서 보여준 행보 중에 연세대에서 한 특별 강연도 주목할 만했어요. 거기서 마크롱이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함께하는 제3의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고 중국 쪽으로도 치우치고 싶지 않은 나라들을 위한 새로운 길. 어느 한쪽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었어요. 경제계의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믿지 않는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프랑스가 한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더 선명해져요. 단순히 케이팝이 좋아서 한국 드라마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인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요. 그리고 마크롱이 한국에서 보여준 소소한 모습들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한글로 방명록을 남겼는데요. 글씨체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대요. 얼마나 연습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인사도 했고요. 자기 SNS에 한글로 친구들이라고 적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에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올리면서요. 마크롱이 방한 관련해서 SNS에 올린 게시물이 총 7개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방한 기간의 일정들을 편집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배경음악으로 뭘 썼는지 아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승전가를 골랐대요. 프랑스 대통령이 자기 공식 SNS에 K-팝을 배경음악으로 쓴 거예요. 이 영상이 며칠 만에 조회수 280만을 넘겼다고 하니까요. 전쟁 기념관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는 모습도 올렸는데요. 거기서 참전 용사에게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대요. 그 영상을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공유했고요. 이런 세심한 외교적 제스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양국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밤거리를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것,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물건을 잃어버려도 돌아오는 것, 골목길에서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믿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과 질서가 경찰력이 엄청 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는 점이 더 놀라운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꼭 하는 말이 한국은 경찰이 특별히 강압적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서들 잘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민의식의 힘이에요. 물론 요즘 우리 사회에도 실망스러운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뉴스를 보면 속상한 사건들도 있고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이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폄하할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인 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류의 힘이라는 게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건지 생각해보면요. 저는 그것도 한국인의 국민성과 연결된다고 봐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고 디테일에 강한 국민성이 콘텐츠에 그대로 담기니까 세계인이 감동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 드라마의 짜임새 있는 스토리, 한국 영화의 완성도, K-팝 아이돌들의 완벽한 퍼포먼스, 한국 게임의 정교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인 특유의 집중력과 열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류는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국가 간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국력 그 자체가 된 거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세워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하고 창작하고 세계 무대에 도전해온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리고 마크롱이 종로 골목에서 경호팀한테 했던 그 한마디, 여기는 한국이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한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 세계가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